올해 안에 AI가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넘어서고 3년 안에 로봇이 외과 의사보다 수술을 잘하게 되고 2030년이면 AI의 총 지능이 전 인류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커진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허무맹랑한 소설이 아닙니다. 이걸 말한 사람이 전기차 시장을 뒤집고 재사용 로켓을 현실로 만들고 지금 이 순간 100만 개의 AI 위성을 미국 정부에 신청한 사람이라서 문제인 거죠. 그가 최근 다보스 포럼, 팟캐스트, 그리고 자신의 회사 합병까지 총동원해서 그려낸 2026년 이후의 미래는 솔직히 무섭습니다.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인류의 삶 자체가 바뀌는 시나리오거든요. 오늘 그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올해 2월 22일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때 한 발언이 전 세계 경제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가 블랙록 CEO 레리 핑크와 나눈 대화에서 꺼낸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2026년 말까지 AI가 그 어떤 인간보다 똑똑해질 것이고 늦어도 내년이면 확실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단순히 체스를 잘 두거나 이메일을 대신 써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인지 작업을 AI가 더 잘 해내는 상태, 바로 범용 인공지능 AGI를 말하는 거죠. AGI라는 개념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의 AI는 특정 분야에서만 뛰어난 존재인데 예를 들어 체스 AI는 체스를 엄청 잘 두지만 요리 레시피를 짜는 건 못하잖아요. 근데 AGI는 다릅니다. 물리학도 잘하고 소설도 쓰고 법률 판단도 내리고 의학 진단도 하는 만능 지능을 뜻하는 건데 이런 AI가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인간보다 모든 분야에서 더 잘하게 된다는 게 머스크의 예측입니다. 맥킨지 같은 곳에서는 AGI까지 아직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의 예측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근데 사실 머스크가 AGI를 예측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4년에도 2025년까지 AGI가 온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건 틀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허풍 아니냐는 시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머스크라는 사람이 자율주행도 2020년에 완성된다고 했다가 지금까지 끌어왔고 날아다니는 자동차도 올해 안에 시연하겠다고 했었으니까 의심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번이 좀 다른 게 말만 하는 단계를 넘어서 실제로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는 점이에요. xAI에 매년 200억에서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 멤피스에 기가와트급 AI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머스크가 올해 초 113분짜리 팟캐스트에서 꺼낸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2026년 AGI 달성, 3년 안에 로봇 외과 의사가 인간 최고 수준의 의사를 능가 2030년까지 AI의 총 지능이 전 인류를 넘어선다는 건데요. 이게 실리콘밸리의 주류 전망보다 3년에서 5년이나 빠른 예측이에요. 머스크의 근거는 이른바 지능 밀도라는 개념입니다. 같은 컴퓨터가 알고리즘 최적화만으로 매년 10배씩 성능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개선이 물리적 한계에 도달하기 전까지 상당 기간 계속된다는 거죠. 하드웨어를 바꾸지 않아도 소프트웨어만으로 10배씩 똑똑해진다는 건데 이게 사실이라면 AI 발전 속도에 대한 우리의 상식 자체가 틀린 셈입니다. 머스크는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AI가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인간이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게 될 거라고요. 지금도 체스 AI가 두는 수를 세계 챔피언급 기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모든 분야로 확장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는 AI의 사고 과정을 따라갈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건데 이건 단순히 AI가 편리한 도구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인간과 기계의 관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뒤바뀐다는 의미거든요. 특히 의료 분야 얘기가 인상적인데 지금 우리가 외과 의사한테 가면 가장 먼저 묻는 게 이 수술 몇 번이나 해보셨냐는 거잖아요. 근데 로봇 외과 의사는 클라우드로 경험을 실시간 공유하기 때문에 모든 로봇이 수천 번의 수술 경험을 가진 상태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한 로봇이 새로운 수술 기법을 배우면 전 세계 모든 로봇 외과 의사가 동시에 그 기법을 습득하는 구조예요. 인간 외과 의사는 평생에 걸쳐 수천 건의 수술 경험을 쌓지만 로봇은 하루 만에 전 세계 수십만 건의 수술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으니까요. 과거에는 억만장자만 받을 수 있던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일반인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단순한 기술 자랑이 아니라 의료 불평등 자체를 뒤엎는 구조적 변화를 뜻하는 거죠. 실제로 현재도 의료 AI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의료 전사 작업은 이미 99% 자동화됐고 의료 코딩의 40%가 2026년에 자동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방사선 촬영 판독이나 기본적인 진단 업무도 AI가 인간을 추월하기 시작한 분야거든요. 머스크가 3년 안에 로봇이 최고의 외과 의사를 넘는다고 한 건 이런 흐름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이제 로봇 얘기로 넘어가면 상황이 더 구체적입니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현재 공장에서 간단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머스크는 2026년 말까지 이 로봇이 매우 높은 신뢰도로 사람이 시키는 거의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7년 말부터는 일반 소비자한테 판매까지 시작하겠다고 했거든요. 머스크가 다보스에서 직접 던진 질문이 있었는데 안전하다는 전제하에 로봇이 아이를 돌봐주고 반려동물을 챙겨준다면 누가 싫다고 하겠냐는 거였습니다. 옵티머스의 발전 속도를 보면 머스크의 말이 완전히 허황된 건 아닙니다. 2021년 AI 데이에서 처음 공개했을 때는 사실 스판덱스 옷을 입은 사람이 무대에 서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 2세 모델이 나오면서 걷는 속도가 30% 빨라졌고 손가락 자유도가 11개로 늘었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로봇이 실험실에서 달리는 영상이 공개됐는데 2년 전 처음 걸음마를 뗀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진전이에요. 그리고 올해 1월에 3세대 양산이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프리몬트 공장에서 파일럿 생산이 돌아가고 있고 손 하나에 22개의 자유도를 가진 3세대 모델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머스크가 2025년 초래 올해 안에 수천 대의 옵티머스가 공장에서 유용한 작업을 할 거라고 장담했었는데 올해 2월 실적 발표에서 본인 입으로 아직 옵티머스가 공장에서 의미 있는 수준의 작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시인했거든요. 아직 연구개발 단계라면서 의미 있는 생산 물량은 올해 말이나 돼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머스크 예측의 딜레마인데 방향은 맞지만 시간표는 항상 낙관적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이 분야에 올인하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올해 이 분기에 모델 S와 모델 X 생산을 중단하고 그 생산 라인을 옵티머스 로봇 양산 라인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거든요.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생산을 줄이면서까지 로봇에 집중한다는 건 머스크가 로봇 사업을 단순한 사이드 프로젝트가 아니라 테슬라의 미래 그 자체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테슬라 장기 가치의 80%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했고 다보스에서는 옵티머스가 테슬라를 25조 달러 기업으로 만들 수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로봇 한 대의 성능이 아니라 로봇 발전의 속도입니다. 머스크는 이걸 3중 기하급수적 성장이라고 표현했는데요. AI 소프트웨어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AI 칩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전기기계적 정밀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곱해지면서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재기적 효과까지 더해지면 상상할 수 없는 가속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희소한 존재였던 로봇이 어디에나 있는 존재로 바뀌는데 고작 5년이면 충분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에요. 테슬라만 이 경쟁에 뛰어든 게 아닙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자동차 소유인데 생산형 전기 아틀라스 로봇을 공개했고 자유도가 56개에 달합니다. 현대 조지아 공장에서 부품 분류 작업에 실전 투입 중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투자한 피겨 AI는 피겨 03이라는 로봇을 출시했는데 이 로봇은 사람이 작업하는 영상을 보기만 해도 그 작업을 학습하는 헬릭스 AI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BMW 공장과 대규모 계약을 맺었거든요. 중국에서도 유니트리가 H1 로봇을 출시했고 2025년 상반기에만 중국 로봇 시장에서 141건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단건 1억 위안을 넘는 투자가 51건이나 됐고 전년 전체 투자 금액의 3배를 이미 넘어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이 역사상 가장 큰 산업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예측했는데 이 말이 과장이 아닌 게 테슬라 혼자서도 연간 1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기가팩토리 텍사스에는 연간 1000만 대 규모의 옵티머스 전용 공장 건설이 시작됐거든요. 머스크의 비전대로라면 결국 지구 위의 로봇 수가 인간 수를 넘어서는 시대가 온다는 건데 이건 다보스에서도 가장 많은 반응을 이끌어낸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가 가장 심각하게 경고한 건 사실 AI 기술 자체가 아니라 전기입니다. 이게 좀 의외인데요. 지금까지 AI 발전의 병목이라고 하면 대부분 칩 생산 능력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머스크는 진짜 AI 대규모 발전을 막는 건 GPU가 아니라 전기라고 단언했습니다. 칩은 점점 더 많아지는데 그걸 돌릴 전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xAI의 콜로서스 이 클러스터에 집이 300칩 33만 개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걸 다 돌리려면 네트워크 장비, 냉각 시스템, 백업 전원까지 포함해서 총 1기가와트의 발전 용량이 필요하거든요. 미국 전체 평균 전력 사용량이 500기가와트인데 클러스터 하나가 그 0.2%를 먹는 셈이에요. 실제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는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분석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 근처 지역의 전기 요금이 5년 전 대비 최대 267%까지 올랐거든요. 국제에너지기구는 2022년에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460테라와트시의 전력을 소비했는데 최악의 경우 올해에는 1000테라와트시를 넘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I 때문에 일반 가정의 전기료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더 이상 먼 나라 얘기가 아닌 거죠. 머스크는 xAI의 콜로서스 클러스터를 띄우기 위해 주 경계를 넘어서 발전소를 건설해야 했고 핵심 부품을 직접 제조하는 것까지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전력 공급은 허가, 냉각, 장비 납품 같은 긴 주기에 묶여 있어서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머스크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지상에서는 안 된다. 36개월 안에 AI를 배치하기 가장 저렴한 곳은 우주가 될 것이라고요. 제 말을 기억해두라는 말까지 덧붙였거든요. 그리고 이건 그냥 말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2026년 2월 2일 스페이스X가 공식적으로 xAI를 인수했습니다. 합병 기업 가치가 1조 2,5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비상장 기업이 탄생한 거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웹사이트에 직접 올린 합병 이유가 뭐였냐면 현재 AI 발전은 막대한 전력과 냉각이 필요한 지상 데이터 센터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구에서 이 수요를 감당하면 지역사회와 환경에 큰 부담을 준다는 거였습니다. 우주에서 태양광으로 가동하는 데이터 센터만이 장기적 해법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에요. 이 합병의 의미를 좀 더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스페이스X는 로켓 운송 능력을 갖고 있고 스타링크라는 위성 인터넷 인프라가 이미 9,000개 이상의 위성과 9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xAI는 AI 모델과 데이터 센터 수요를 갖고 있고 테슬라는 대량 생산 역량과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 세 회사의 역량이 합쳐지면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올리고 위성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로봇으로 유지 보수하는 완전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회사 하나를 합병한 게 아니라 우주 AI 인프라의 전체 파이프라인을 한 사람이 쥐게 된 셈이죠. 바로 며칠 뒤인 2월 5일 스페이스X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 최대 100만 개의 궤도 데이터 센터 위성 네트워크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지구 궤도에 있는 활성 위성이 약 1만 5천 개인데 100만 개라는 숫자는 차원이 다른 규모죠. 역사상 가장 큰 위성 네트워크 신청이었습니다. 이 위성들은 고도 500km에서 2000km 사이에서 작동하면서 서로 다른 클러스터가 50km 간격으로 배치되고 스타링크와 고대역 광통신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스타링크 위성은 레이저 3개를 달고 있고 최대 200기가비트의 통신 속도를 지원하는데 차세대 모델은 1테라비트까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우주에서는 태양광 패널이 지상보다 5배에서 8배 더 효율적이고 대기가 없으니까 거의 24시간 전력 생산이 가능하며 우주 공간 자체가 냉각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냉각 시스템이 필요 없습니다. 땅도 필요 없고 주민 민원도 없고 환경 규제도 적용되지 않거든요. 머스크가 우주는 스페이스라고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농담처럼 말했는데 결국 지상의 모든 제약에서 벗어나는 게 핵심인 겁니다. 흥미로운 건 머스크만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글은 프로젝트 선캐쳐라는 이름으로 내년 우주 AI 데이터 센터 테스트 위성 발사를 계획하고 있고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도 테라웨이브라는 광통신 위성 시스템을 발표했는데 최대 6테라비트의 통신 속도를 지원합니다. 오픈 AI의 샘 알트먼도 우주 데이터 센터를 위해 로켓 회사 스토크 스페이스 인수를 검토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구글 전 CEO 에릭 슈미트는 실제로 로켓 회사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를 인수해서 궤도 데이터 센터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AI 산업 전체가 지구 밖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스타클라우드라는 스타트업의 공동 창업자는 10년 안에 모든 새로운 AI 데이터 센터가 궤도에 세워질 거라고 예측했는데 이 회사는 이미 테스트용 GPU를 우주에 쏘아 올려서 실제로 작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우주라는 선택지가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인 반론도 있습니다. 도이치뱅크는 궤도 데이터 센터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2030년대는 돼야 한다고 분석했고 유럽 우주정책연구소는 최소 20년은 걸린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우주에서는 방사선 때문에 부품 수명이 보통 5년밖에 안 되고 고장난 GPU를 수리하러 우주에 사람을 보낼 수도 없으니까요. AI 모델 훈련 중에 GPU가 고장나면 전체 훈련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지상에서는 엔지니어가 바로 교체하지만 우주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머스크의 예측에는 보이지 않는 숫자 0을 하나 더 붙여야 한다는 우주정책 전문가의 지적도 있었거든요. 머스크가 2년에서 3년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20년에서 30년이라는 뜻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변화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데요. 먼저 일자리 문제부터 봐야 합니다. 머스크는 AI와 로봇이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게 되면 화이트 칼라 직업이 먼저 대규모로 대체되고 그 다음이 블루 칼라라고 예측했습니다. 이건 머스크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엔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도 올해 2월에 2만 자짜리 에세이를 발표했는데 AI가 5년 안에 초급 화이트칼라 일자리의 절반을 없앨 수 있다고 경고했거든요. 화이트칼라 대학살이 올 수 있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실제 수치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2025년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경영 분석가, 고객 서비스 담당자, 영업 엔지니어 등 500만 개의 화이트칼라 일자리가 소멸 위기에 놓여 있거든요. 12만 달러짜리 연봉을 받는 중간 관리자를 월 20달러짜리 AI 구독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주주에 대한 의무라는 거예요. 아마존은 2025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3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줄였는데 그중 1만 6천 개가 AI 기반 구조 조정이었고 세일즈포스는 AI가 고객 문의의 절반을 처리하면서 4천 명을 감원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9,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고 전망했고 골드만삭스는 3억 개의 일자리가 AI의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경고했습니다. MIT와 보스턴 대학교 공동 연구에서는 올해 말까지 미국에서만 20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AI와 로봇으로 대체될 거라고 봤거든요. 특히 22세에서 25세 사이 대졸 신입의 AI 노출 분야 취업률이 13%나 하락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커리어의 디딤돌이 되어야 할 초급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5년에 젊은 대학 졸업자의 40%가 배관이나 건설, 전기기술 같은 AI, 자동화가 어려운 직종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통계도 나왔거든요. 근데 한편에서는 이런 위기론에 대한 반론도 나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올해 1월 보고서에서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AI 덕분이라고 포장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거든요. 실제로는 과거의 과잉 채용을 정리하는 건데 AI 때문이라고 하면 투자자들한테 더 긍정적인 메시지가 되니까 그렇게 프레이밍 한다는 거예요. 와튼 경영대학원의 피터 카펠리 교수도 기업들이 발표하는 AI 관련 감원의 상당수가 실제로 실행되지 않는 유령 정리 해고라고 지적했습니다. 헤드라인은 AI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AI가 이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수준이라는 거죠. 아직 실행한 게 아니라 희망사항을 발표한 건데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AI의 영향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방향 자체는 명확하거든요. 머스크는 이 과도기에 대해 보편적 고소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영어로 UHI인데 보편적 기본소득을 넘어서서 누구나 원하는 만큼의 소득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AI와 로봇이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게 되면 가격이 폭락하고 물질적 풍요가 폭증할 거라고 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편적 고수준 물자와 서비스라는 개념도 꺼냈는데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직접 제공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바로 다음 문장에서 그 과도기가 극도로 험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의 대응 속도가 AI 진화 속도의 10분의 1도 안 되고 어쩌면 그보다 더 느릴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사람들한테 직접 돈을 나눠주는 것뿐일 수 있다는 말까지 했거든요. 기술 낙관론과 사회적 경고를 동시에 던진 셈인데 머스크 본인도 이 전환이 순탄하지 않을 거라는 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픈 AI의 샘 알트먼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을 때 노동자들이 어떻게 살아남을지 모르겠다? 아무도 모른다고 답한 적이 있거든요. AI를 만드는 사람들조차 그 결과를 모른다는 게 솔직히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에너지 문제도 글로벌 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머스크는 중국이 현재 속도라면 2026년에 미국의 3배에 달하는 전력을 생산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AI 칩 문제를 결국 해결할 거라고 보면서 칩 성능이 수학 체감에 도달하면 하드웨어 격차는 더 이상 결정적이지 않게 되고 중국의 막대한 에너지 인프라가 AI 경쟁에서 결정적 우위가 된다는 분석이에요. 중국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태양광과 원자력 발전 설비를 늘리고 있다는 점을 머스크가 직접 언급했는데 이건 미국 실리콘밸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발언이었습니다. 머스크는 에너지 문제의 궁극적 해법으로 태양광을 꼽았는데 흥미롭게도 지구 위의 태양광이 아니라 우주 태양광을 말한 겁니다. 태양은 머리 위에 있는 무료 대형 핵융합 발전소와 같다 하면서 지구에서 핵융합을 추진하는 건 남극에서 얼음을 만드는 것처럼 논리적이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의 3단계 에너지 전략은 이렇습니다. 대규모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 기존 전력망 효율을 높이고 전천후 우주 태양광 AI 위성을 배치하고 최종적으로 달에 공장을 지어서 현지 자원으로 에너지와 컴퓨팅 인프라를 제조해서 발사하는 겁니다. 지구 자원의 한계와 중력이라는 물리적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구상이에요.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이버캡이 이미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서비스를 시작했고 머스크는 올해 안에 미국 전역에 로보택시가 광범위하게 배치될 거라고 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자율주행 승인이 임박했다는 발언을 다보스에서 직접 했거든요.
보험회사 레모네이드는 이미 테슬라 FSD 기술에 특화된 자율주행 보험 상품을 출시했는데 FSD 사용 시 보험료를 50%나 깎아주는 구조입니다. 보험업계가 자율주행의 안전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건 이 기술이 실험 단계를 넘어서 산업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신호거든요. 자율주행이 단순한 편의 기술이 아니라 교통과 물류 시스템 전체를 재편하는 인프라가 되는 시점이 올해부터 본격화된다는 건데, 여기에 로봇까지 결합되면 물류 창고에서 배송까지 전 과정이 무인화되는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현재 아마존의 물류 창고에서는 이미 로봇이 인간보다 더 많은 작업을 처리하고 있고, 여기에 자율주행 배송 차량까지 합쳐지면 유통산업 전체의 인력 구조가 바뀌게 되거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머스크가 그리는 궁극적인 미래가 보입니다. 인간의 노화 문제까지 건드린 건데, 다보스에서 노화는 매우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말했거든요. 원인만 밝혀지면 그 해결책은 과학자들에게 놀라울 정도로 당연한 것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AI가 초인적 수준의 지능에 도달하고 로봇이 실험실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연구를 수행하게 되면 인간이 수십 년 걸릴 생물학적 발견을 몇 달 만에 해낼 수 있다는 논리인 거죠. 레리 핑크가 외계인에 대해 물었을 때 머스크가 나 자체가 외계인이라고 농담한 뒤 진지해져서 한 말이 있는데, 인간의 의식은 광대한 어둠 속의 작은 촛불과 같다면서 그래서 보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머스크가 그리는 2026년 이후의 세계는 이런 겁니다. AI가 인간보다 똑똑해지고, 로봇이 수술실과 가정과 공장을 채우고, 데이터 센터가 우주로 올라가고,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점령하고, 일자리의 대규모 재편이 일어나는 미래입니다. 물론 머스크의 타임라인은 역사적으로 낙관적인 편이고, 실제로는 그가 말한 것보다 2년에서 3년 늦게 실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옵티머스만 봐도 작년에 수천 대가 공장에서 일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아직 연구개발 단계였으니까요. 하지만 방향 자체가 틀린 적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기차가 장난감 취급받던 시절에 테슬라를 만들었고, 로켓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던 시절에 펠컨 9을 착륙시켰으며, 위성 인터넷이 비현실적이라던 시절에 스타링크로 9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습니다. 머스크가 자신의 회사를 합병하고 100만 개의 위성을 신청하고 자동차 생산 라인을 로봇 생산 라인으로 바꾸고 있다는 건 이게 단순한 말잔치가 아니라 수조 달러 규모의 베팅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중요한 건 머스크의 예측이 정확히 맞느냐가 아닙니다. 2026년이든 2028년이든 2030년이든 이 변화는 오고 있거든요. 질문은 그때 우리가 준비돼 있느냐는 겁니다. AI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의 연봉이 같은 분야 비전문가보다 28%에서 56% 높다는 통계가 이미 나와 있고, AI 관련 산업에서는 임금 상승률이 BAI 산업의 2배에 달합니다. 변화를 부정하는 건 의미 없고, 변화의 속도를 과소평가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가 또다시 허풍을 떠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변화의 속도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건지, 그 답은 아마 생각보다 빨리 나올 겁니다.